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정오를 방금 지났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에 낸 책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책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쓴 사람의 착각이다 또는 조작이다 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다만 쓴 의도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자신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이라는 이 장문의 인터뷰에서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 14년 만에 이 책을 낸 과정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을 재차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윤덕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그리고 조카사위 연철호 등이 박 회장으로부터 박연차 회장입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받아 쓴 것도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받은 투자 자금으로서 노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투자 대상, 이익 배분, 투자 회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고 투자 계약서도 없다. 박연차 회장 지분은 하나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500만 달러 중 일부를 사용하여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인력관리 프로그램 노하우 2천을 업그레이드하여 봉하마을에서 시연까지 했다. 500만 달러를 송금한 태광실업 최모 전무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인데 따지지 말고 송금해 주라는 박 회장 지시를 받고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며 대가 없이 준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대가 없이 줬다는 말은 이게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박연차 회장이 5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사업 경험도 없는 노건호, 연철호에게 주었을까? 대부분의 혐의에 관여되어 있는 정상문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검찰에서 금품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이렇게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윤덕 기자가 아주 예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라면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권양숙 여사가 가장 억울한가? 라고 했더니 이인규 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권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부탁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3억 원 외에는 노 대통령 모르게 박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다. 권 여사에게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노 전 대통령도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권양숙 씨가 뭐 시계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뒤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수사 책임자로서 그게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상당히 지금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을 촉발한 SBS 보도에 격분했는데 배후에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도 당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논두렁 시계는 좌파 정치인들이 검찰에 씌운 프레임이자 올가입니다.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는 노 대통령 조사 당시 입회하여 시계 관련 발언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 내외가 명품 시계 받은 사실은 감추고 밖에 내다 버렸다고 한 노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고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 삼아 논두렁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시계 및 금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었다. 논두렁 시계 하면은 일단 국민들은 그게 이명박 정부가 조작한 거다. 따라서 시계는 없다. 논두렁 시계가 조작되었으니까 시계 자체가 없다. 동시에 다른 혐의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선전선동을 해왔고 거기에 상당수 국민들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인규 검사는 이 책에서 시계는 분명히 있었다. 논두렁 시계는 없었지만은 피아제 시계는 있었다. 그러니까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내다 버렸다. 부인이 내다 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는 논두렁에 버렸다. 라고 잘못 보도되니까 요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논두렁은 거짓말이다. 따라서 시계도 없다. 따라서 모든 검찰 조사는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한 KBS와 SBS 보도에 개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 더욱 화가 났다.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는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거짓 내용을 흘린 사람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내가 SBS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발표하자 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 사건을 4년이나 방치하다가 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는 지적에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에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접촉하여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렬한 비판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김민덕 기자는 좌파 진영과 언론도 노무현을 저주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책에서 썼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비판을 넘어 인격 모독,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한 것은 사람보다 진영 보호를 우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랬던 그들이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은 상주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제일 당황한 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유언한 노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좀 소름 끼치는 정의입니다.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난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윤덕 기자가 당신은 정치 검사인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 검사의 뜻이 뭔가? 정권의 하명을 받아서 출세를 위해서 수사? 맹세코 나는 권력의 하명을 받아서 수사한 적이 없다. 출세는 하고 싶었을 거다. 총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싶고 그렇다고 누구의 구미에 맞춰 수사를 하는 건 검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했다. 그때의 문 정권도 검찰 정권이었나?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건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등 거악이 많았으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일이 없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영화 조직입니다. 현 정권 검사들이 지난 정권 검찰이 한 수사를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진영화되고 있다는 증조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검찰 인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문 정권은 소위 빅4라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경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코드 인사로 채웠다. 그들은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문 정권에 보완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는 다 아는 대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뜻이 있어 책을 출간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지 정치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은 마치 프랑스 혁명 전 앙샹 레짐 구체제란 뜻입니다. 앙샹 레짐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진영 논리만 넘쳐난다. 원칙과 품격은 사라지고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젊고 합리적인 분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노무현 수사로 천직으로 여겨온 검사직에서 물러났는데 억울한 거라고 물으니까 이인규 씨는 다 잊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009년 1월 노 대통령 수사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모든 걸 바로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평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 아마 검사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은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좌우 가리지 않고 오로지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인규 같은 검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